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고속화로 달릴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지금 근데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차량 자체가 주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적상거리가 127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이제 길들이기도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주 뭐 고속으로 달린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느껴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은 BMW 수원 오토월드 전시장 차 남자들 세이지 팀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래 링크에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요. BMW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 컨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규정속도 이상으로 좀 달리게 되면은 영상에는 좀 표시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 점도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뚫려있으니 좀 밟아볼게요. 지금 한 80km 정도 됩니다. 속도는 100km 이상까지도 쭉쭉쭉 잘 올라가요.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피스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1P, 2P 정도 되는 BMW의 경량화가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포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주행할 때 질감이 상당히, 제가 오늘 처음 타는 건데도 뭐 오래전에 익숙하게 타왔던 차량인 것처럼 이질감이 상당히 없다는 게 BMW 5 시리즈 요번에 8세대 모델의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에 쫙쫙 감기는 것 같은 그런 M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도 상당히 휠이 두꺼워요. 네, 두께감이 좀 있는, 원래 M 자체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M팩 들어갔던 차들의 향수를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이제 D컷으로 바뀌었잖아요. D컷 스티어링 휠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을 손으로 잡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F 시리즈까지, 그러니까 제가 7세대 모델은 제가 못 타봤고 7세대 말고 6세대까지는 제가 좀 경험을 해봤는데, 6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구형 쪽에 속하는 그런 BMW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런 구간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약간 이제 독일 차인데 벤츠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BMW하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리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BMW는 미국 차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 1m 정도의 구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 차이가 있네요. 지금 차선 유지 기능이 스티어링 휠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차선 쪽에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레인 키핑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차선으로 조금 이탈을 하니까 차를 지금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좀 넣어주고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차선을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꺾고 있는데, 요거를 강제적으로 차선 유지 좀 해주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차를 좀 놓고 가더라도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거나 이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 전자적인 기능이 많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BMW가 상당히 제가 좋은 차라고 오늘 또 많이 느끼게 되네요. 왜냐면은 뭐 방금 전에 차를 딱 이제 인수 받아가지고 시승차를 딱 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어저께 제가 뭐 마치 운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편안함이 느껴져요. 제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도 이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휠에 유격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손을 놓고 운전하거나 이러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한 손으로 운전하기도 버거울 정도라 항상 두 손을 잡고 운전해야지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BMW는 지금 뭐 간단하게 정말 어제 탄 것처럼 제가 손을 놓고 타더라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보편화되어 있고, 고급차 중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스포츠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톨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해놔서 잠깐 카메라를 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잠깐 카메라를 제거하고 다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이게 차선 유지 기능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에서 이 방향 지시 등을 안 켜니까 차선을 그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 있네요. 네, 요 느낌도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 좀 뽑고요. 저는 저쪽 화성 쪽으로 한번 쭉 달려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카메라를 다시 설치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가다가 스포츠 모드로 좀 전환하도록 할게요. 따로 이제 뭐 어지리티 기능 같은 경우에 잘 못 찾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주행을 좀 하면서 패드 시프트도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고속 주행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일단은 뭐 5m 정도 넘어가는 차량이라 여성분들이 잘 운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긴 했는데, 사실 뭐 폭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 차보다는 훨씬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디자인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앞좌석에서도 예전에 제가 탔던 5 시리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감이 있고, 폭도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i5하고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배치라던가 레이아웃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터리 셀 때문에 약간의 좀 공간을 먹어 들어가는 느낌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모델, 역대 나왔던 어떤 모델하고 비교해도 아주 넓은 거주성을 여러분에게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경쟁차하고 비교해도 칭찬을 좀 많이 받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마 내년에 E클래스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아마 한번 좀 아주 재밌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 시리즈는 이제는 같은 세그먼트 중에서는 가장 넓은 그런 차량으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좀 달려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258마력이에요. 마력수로 본다 그러면 2.0 엔진 치고는 약간 높은 편이죠. 보통 200마력 초반대에 세팅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211마력이나 이 정도면은 2.0 엔진에서는 준수한 수준의 엔진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258마력 정도면은 약간 중급보다는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엔진이고요. 거기 이상 뭐 300마력을 넘어간다거나 뭐 400마력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하이엔드급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차량이잖아요. 뭐 제가 얘기하는 대중적이라는 게 무슨 뭐 국내 자동차 아반떼라던가 이런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입차를 구매하는 중산층이 구매하는 중형차 중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차 중에서는 지금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258마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토크가 예전 차보다는 상당히 좋아요. 40.8 토크 정도의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NA 엔진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4000cc 정도는 좀 안 되더라도 3.8이라던가 이 정도 차하고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차가 조금 빠지면 조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노멀 모드고요. 제가 패드 시프트를 이쪽을 사용해서 부스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데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8HP 뭐 26일지 20 몇일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세팅감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드러운 세팅감으로 되어 있고,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는 게 사실 2000cc 엔진이다 보니까 딱히 막 무슨 뭐
엔진 회전수를 엄청 올리겠다 이런 느낌은 좀 없어요. 그냥 뭐 시내 주행 위주로 탈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세팅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도 운전하시며 아 승차감 좋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물론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느낌은 럭셔리하고 상당히 스포티한 거를 운전자한테 전달해주고 있는데, 운전의 질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들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노멀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가 3000cc 트윈터보 350마력짜리 엔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좀 무거워요. 차 자체는 상당히 좀 무거워서 좀 핸들링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좀 사실 공간이 안 나오면 핸들링은 거의 못 하거든요. 무겁고 SUV이고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세단이니까 조금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네, 이 되게 날카로운 거 같네요. 핸들에 타이어를 이렇게 그립감을 살짝 좁으면 상당히 차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줍니다. 아주 BMW적인 느낌이 상당히 좀 살아있어요. 네, 요거 한번 조금 더 주행을 해보고, 지금 차가 좀 있네요. 트럭들이 좀 있어가지고 길이 조금 뚫리게 되면은 제가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조금 못 달릴 것 같기도 한데 돌아오는 코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길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차의 특성 뭐 한번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일반적인 차량이라 그러면 좀 편안한 주행, 렉서스라던가 이런 차였으면 이렇게 주행을 했을 텐데, 네, 요거 이제 BMW니까요. 한번 달리는 것도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D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터널 속에 들어가니까 터널 모양으로 또 나와주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네, 차가 좀 없으니까 지금 S 모드로 좀 전환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퀵다운을 안 하고 5단 기어에서 지금 계속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S로 지금 진행을 하니까 5단 쪽에서 지금 기어를 물어서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밟아보도록 할게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확실히 독일차고, 네, 풍절음이 오히려 한 속도 좀 줄이도록 할게요. 풍절음이 오히려 한 100km에서 120km 정도의 풍절음이 좀 있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풍절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더 높은 속도 구간에서의 풍절음도 상당히 절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 주행할 때의 풍절음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플랫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조금 더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하셔도 충분히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가 할 수 있을 정도고, 일단은 아주 고속 주행을 좀 진행을 해도 속도감, 체감 속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체감 속도감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적절한 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담력을 잘 조정하시면 원활하게 좀, 네, 이렇게 브레이크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차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가격은 뭐 기본 530i 같은 경우에 X드라이브 형식으로 하시게 되면 8,2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M스포츠가 들어간 모델은 8,800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4기통 엔진치고는 2.0 엔진치고는 조금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뭐 럭셔리감이라던가 주행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빗대어 본다 그러면
확실히 한 8천만원대 9천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어도 어느정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D드라이브에서 달릴 때의 느낌하고 지금 S쪽으로 바꿔줄 때의 느낌하고 고속주행을 할 때 사운드 인텍 크리에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엔진 사운드의 변화가 좀 있네요. 그래서 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을 때 엔진 듣기 좋은 엔진 사운드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차들이 다 동일할 것 같긴 한데 보통 요즘에는 좀 이제 사운드에 대한 게 좀 제한이 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배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환경 인증 받을 때 제한이 좀 있어서 배기 사운드를 예전 차만큼 생각하신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곧잘 네 괜찮은 사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셔도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내가 탔던 차하고 지금 어떤 차를 타셨던 간에 BMW 지금 5시리즈로 전환, 그러니까 차를 차종을 변경을 하셔도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제 탔던 차하고 이어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아주 공통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5시리즈라는 모델 자체는 BMW에서도 볼륨감이 있는 모델이고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또 특히 530i에서 MSP 들어간 모델은 뭐 BMW 코리아에서도 주력 상품이거든요. 네,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델이고 여러가지 어느 쪽에 쏠림이 없는 아주 밸런스가 좋은 그런 모델로 다시 변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E 클래스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5 시리즈가 훨씬 더 물론 좋은 선택으로 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좀 선이 많은 그런 디자인을 많이 구현을 해서 사실 여성분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 이 차는 선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도 여성분들이 타셔도 상당히 고급지게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이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유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차를 했고요. 한번 좀 이제 또 고속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이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려고 할 때 속도를 좀 밟았을 때의 그 엔진의 음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엔진음이 좀 적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8명이 일하는 것보다 4명이 같은 힘을 낼라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드니까요. 근데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000cc 엔진보다는 상당히 절제돼 있고 조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요정도 한 100km에서 110km 정도로 주행을 할 때 네, 이거 이제 꺼야 되겠네요. 얘네 잘 못 잡네요. 110km 정도로 주행을 할 때의 그 엔진 사운드는 상당히 좀 절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용하게 주행을 하게 되네요.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앞에 이제 ACC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DAS 기능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앞에 있는 차를 제가 조금 따라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지금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속도인데 뭐 한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도로가 약간 좀 위아래로 범피 치는 구간이 좀 있는데 이 범피 치는 것도 거의 못 느낄 정도예요. 예,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더 높은 속도를 주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10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자, 100km 정도로 크루즈로 지금 했고요. 앞차를 지금
잡았습니다. 크루즈로 한번 잡았는데 잘 따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50m. 네, 이게 지금 모드가 구간입니다. 네,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모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와요. 깜빡깜빡 하면서 이쪽에도 지금 LED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핸들에 손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km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차선 유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지금 ADAS가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지금 잡았거든요. 앞차가 갑자기 껴들었어요. 껴들어갖고 지금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고, 네, 핸들에 지금 손을 좀 잡아주라고 하네요. 네, 한번 다시 놓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 있잖아요. 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 자체가 그 완벽한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이제 반자유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좀 보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드라는 거를 눌러 보시면요, 네, 여기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모드를 눌러 보시면 메뉴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전거리 기능이라던가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일반 크루즈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핸들까지도 제어하면서 ADAS 기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금 발을 뗀 상태예요. 예, 완전히 지금, 네, 발을 뗀 상태고요. 악셀이나 브레이크 쪽에 완전히 발을 뗐습니다. 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 앞차를 지금 적절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데, 핸들에 완전히 손 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운행을 위해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손가락 정도만 이렇게 좀 잡으셔갖고, 네, 한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 정도만 잡으셔갖고 이렇게 핸들을 조금 잡으면서 앞차를 그래도 주시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죠. 이 차가 이제 완전히 제가 지금 이제 쪼그려 앉아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ADAS 기능을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 그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 기아 자동차 그 니로 전기차인데 상당히 안전운행하고 계시네요. 네, 세팅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차선 유지가 잘 안된다 그러면 이쪽에 주황색으로 해서 경고등이 좀 켜져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 쪽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경고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km밖에 안 가네요. 앞차가요.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서 일단 이 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앞질러 갈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가 조금 달려주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한번 붙어서 가도록 할게요. ADAS 기능 상당히 잘 되네요. 아까 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앞차가 속도를 좀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그 앞차 앞부분에 또 다른 차가 이제 그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잘 적절하게 지금 BMW의 그 ADAS 기능이 잘 적절하게 좀 구동을 했어요. 어이구, 지금 제가 속 너무 안 잡으니까 빨강색으로 나왔어요. 잡으래요. 네,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되는데, 한동안 제가 너무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또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달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제가 앞차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84km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아이, 다 빠져버렸네요, 앞차들이. 자, 여기까지만 ADAS를 보고요. 저는 다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냥 D드라이브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좀 편안한 위주로 좀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고속주행을 하시려면, 네, 스포츠 모드로 좀 전환하시면 엔진 사운드도 좀 많이 바뀌거든요. 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엔진 사운드도 좀 나와주니까요. 요때 좀 적절하게.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이 4기통 엔진 치고는 상당히 회전질감이 좋네요. 엄청나게 회전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마치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거의 다 고속주행할 수 있는 구간은 많이 끝나가지고요. 일반 D드라이브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뭐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5 시리즈 530i 모델에 물론 이제 MSP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지만 요런 이제 AR 증강 현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운전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계기판을 많이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잖아요. 보통 유리 부분을 많이 보니까 헤더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좋은 옵션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전하실 때는 상당히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돼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안전운행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속도와 신호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저는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났어요. 코스가 거의 끝났고요. 저는 이제 뭐 요번 요 시승 코스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